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HB투자그룹 손열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지수가 아무래도 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휴장이고 오랫동안 증시가 열리지 않다 보니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 하는 회피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처럼만의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정들이 좀 있죠. 제약바이오 주요 이벤트라고 하면 유럽 암학회 9일 예정이고요. 실적 발표도 속속 있습니다. 이 아스코 초록 공개가 25일 예정이 돼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요 제약바이오주 목표 주가. 사실은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 괴리가 넓은 편이긴 해요. 이거 정말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관련주의 급등이 반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라이릴리 주가가 간밤 많이 뛰었거든요. 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어떤 금리 인상, 오늘 FOMC가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상이 나오면 좀 불확실성의 제거 일환. 사실 뭐 정규장이 오픈하고 뭐 앵커님께서 일라이 관련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금리 인상이 확인이 되면서 좀 불확실성의 제거, 그다음에 어떤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셀트리온도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사실 오늘 맥점을 잡았지만 수급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셀트리온이나 다른 종목들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일주일이나 2주일가량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뭐 손절을 하셨겠죠. 손절이나 매도 이제 물량을 내놓으셨을 거고 이제 외인과 기관이 그 부분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가수급 동의를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어떤 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매수세라고 한다고 하면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일정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정 매도요? 이제 일정 종가점으로 임상 발표 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예, 세론 뉴스를 대비해서 그 전까지만 끌고 가는 전략? 네, 그렇죠. 이제 세론 뉴스를 우리가 하자 그런 네. 이야기고요. 일단 네. 오늘 맥점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세를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앵커님이 당잠사가 오늘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 저는 앵커님의 의견대로 이번에 기준금리 이후로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뭐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이제 거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제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투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명역항암제나 이런 쪽으로 좀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수급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오늘 첫 발은 담근 다음에 쌍바닥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비중을 실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5월 FOMC 이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향방에 따라서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좀 탄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기술적 위치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다고 의견을 주신 건데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보세요? 우선 좀 제약바이오 하면 보통 좀 mRNA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스 이제 개별 종목들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내부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좀 뉴스를 잘 못 찾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대형주의 뒤를 따른 종목, 뭐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을 제가 말씀드리면 채널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톡스텍을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서린바이오 이런 쪽을 들 수가 있고 이제 밸류체인 보시는군요. 밸류체인 보고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일정주 매매가 가능하신 분야고 한다음에 올해 좀 임상 일정이 많은 종목은 뭐 한올 바이오파마나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분간은 바이오 트레이딩 가능하다 뭐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안정적인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선은 뭐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이 뭐 저평가, 뭐 실적을 떠나서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제 한 달 전에 다뤘을 때도 신규 약이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바이오시밀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시스랑 셀트리온이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 삼성 바이오시스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근데 수급등을 본다고 하면 균일하게 외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일봉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시스가 아직 박스권 하단부 바닥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한 10% 단위로 매매하면서도 어떤 삼성 바이오시스가 이제 뉴스가 호재를 나와준다든가 어떤 기대감을 나와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기준금리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해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기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때가 좀 분할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일정들이 하나둘씩 오픈이 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파는 전략, 바이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반도체에 이어서 볼 텐데 이건 어제 당잠사에서 이거 오늘 거네요. 오늘 겁니다. 퀄컴이 시간외 거래에서 막 급락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물론 1분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2분기 다음에도 안 좋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걸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공급 설계 회사는 좀 안 좋다 이런 관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 마이크론을 더 많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약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메모리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걱정했었던 게 중국 장비 반입을 하는 게 올 10월에 끝나는 것인데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제인데 그 회복세라는 게 굉장히 이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근데 조금이지만 아주 찔끔이지만 3월에 반도체 판매 반등 신호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0.3%포인트에 불과하지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의 셈법이 참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우선 반도체 섹터를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맞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텐데 회복 시점이 조금씩 미뤄지는 것은 아쉽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좀 확인되는 것이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투탑이기 때문에 사실 외인이랑 기업, 우리도 미국에 투자할 때 사실 펀더멘탈 잘 체크를 안 하듯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예. 이제 기대 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할 때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실적이 아쉽게 발표가 되면서 11개월 선행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업종포가 12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도 이제 외국인들은 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밸류에이션만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게 어떤 이슈나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런 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자자니까 내가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어떤 내가 리스크 관리로 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언제 턴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원래 올해 2분기에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있다가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정책, 이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분들께서 좀 매매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반도체의 업황이 언제 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도 맞출 수 없고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바닥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도체를 하기보다는 일단 고평가인 건 맞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어. 근데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니까 일단 샀다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실적이 확인되거나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반도체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분할적으로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보신 건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실 메모리 반도체인데 최근 들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우선 저도 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어떤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신규 CPU도 나오고 있고, 뭐 DDR5 같은 저장 속도나 전달 속도가 빠른 그런 메모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떤 PC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우리가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PC 수요가 증가한 부분들은 우리가 2021년이랑 2022년 실적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PC 이런 것들도 성능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필요가 없으면 사실 안 삽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PC나 스마트폰 판매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봤을 때도 국내에서는 사실 갤럭시 S23이 잘 안 팔렸는데 해외에서 많이 선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리포트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뭐 GPU나 뭐 AI 반도체 이제 어떤 CPU랑 메모리가 탑재된 뭐 HBM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AI나 로봇 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좀 저평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들 물론 오늘은 조금 수급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최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켜봤을 때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종목이 있습니까? 역시 물어보시죠. 종목을 알려주세요. 네. 예. 우선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좀 유심히 좀 성장 이제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신고가 같잖아요. 그 후속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에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 사전에 먼저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좀 한 2주간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21선 아래에 있지만 61선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2주 동안 바닥을 다졌는데 이 2주간의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하방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뭐 로봇 관련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AI랑 챗GPT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외인과 기관들이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로봇 AI 인공지능이요? 로봇 AI 수급들이 오늘 뭐 로봇 AI를 다루진 않을 거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볼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온칩스가 다시 좀 맥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대부분 종목이 떨어져서 역사상 신고가 종목이 딱 한 종목 나왔었는데 그게 한미반도체더라고요. 근데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그 다음 바통을 어디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는 AI 관련 반도체 회사인 가온칩스에 주목을 했다.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도 펑펑 돈 좀 쓰고 싶은데, 예, 이 베트남 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 회사의 집계 내용인데,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베트남 소비 여력이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썼는가 봤더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면세점, 그 다음이 백화점, 그 다음이 병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병원이 요 아래에 있었는데 한 2단계 작년에 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미용, 피부과 이런 데 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소비 분석상 어떤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좀 이번 호텔 신라가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하반기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중국 노동절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돼가지고 변동성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리나라 이제 좀 아쉬운 얘기지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어떤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뭐 성능이 좋거나 어떤 가성비가 있다 이 부분만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떤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떤 소비층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헬스케어나 의료 장비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떤 상위 랭킹으로 올라온 이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면세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인천공항이 면세점을 재개할 때도 중국이 자본력으로 어떤 면세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면세점, 면세 기업들이 면세를 따는 모습 보여주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호텔신라가 호실적으로 발표한 부분도 되게 어떤 좀 이바지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어떤 면세점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화장품이랑 여행, 항공이 개장 직후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밀리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심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몰고 가실 분들 면세 쪽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화장품이나 여행 쪽 좀 접근해 볼 만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화장품, 탑픽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면세는 예. 면세는 저는 뭐 신세계 이제 호텔신라보다는 저는 신세계랑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조금 더 박스가 하다 보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이나 어떤 이슈 파악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CNC 인터내셔널 아니면 화장품 중에 조금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코스맥스 말씀드리고요. 예. 여행이나 항공 쪽. 여행은요? 여행 같은 경우 사실 실적 개선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레드캡 투어 빼고는 정말 좀 레드캡 투어 말씀드리고요. 항공은 예.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처럼 이제 실적 개선이 보이고 있는 종목 탈탈 털어가시네요. 네. 레드캡 투어 빼고는 나머지는 안 좋아 보이나 봐요. 왜냐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잘 냈기 예. 때문에 사실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보여줘야 이제 손절 못하신 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종목 힌트 주셨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